어떤 말은 따뜻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지죠. 사랑한다는 사람의 조언이 왜 나를 작게 만들까요? 그게 진짜 조언이 맞는 걸까요? 오늘 그 말들의 그림자를 들여다봅니다. 사람의 말은 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가 어떤 이의 마음을 찌르고 꿰뚫고 주저앉히기도 하지요. 당신이 들었던 누군가의 조언이 오히려 숨을 막히게 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겉은 따뜻했지만 속은 어딘가 서늘했던 그 말들. 그건 너를 위한 거야라는 그 친절한 듯한 단언 속에 진짜 당신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기대하는 당신만 있었는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을 향한 조언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질문을 먼저 던지라고 했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은 항상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로부터 출발한다고.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반대로 흘러갑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질문을 허락하지 않지요. 대신 단정하고 설명하고 확신합니다. 내 말이 맞아. 넌 그걸 몰라서 그래.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 모든 말은 당신의 시야를 흐리고 결국 내가 잘못한 걸지도 몰라라는 자기 의심으로 이끕니다. 니체는 한 인간이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가장 위험한 곳에 들어선 것이라 했습니다. 그가 말한 위험은 타인의 칼이 아니라 스스로를 찌르는 생각들이니까요.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작아지고 무력해지고 위축된다면 그건 결코 조언이 아닙니다. 조언은 다정하게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지 당신을 이끌고 끌어내리는 줄이 아닙니다. 스토아의 현자들은 말보다 의도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내 자유를 넓히는가 아니면 선택지를 지워버리는가. 그것이 조언과 가스라이팅을 가르는 경계선이지요. 조언은 당신을 당신답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을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조언은 때로 아프지만 당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처음엔 편안하지만 결국 당신을 잃게 만듭니다. 그 차이를 감각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철학자로서 자신의 삶을 지키는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이 당신 안의 불안을 달래주었나요? 아니면 불안을 자라나게 했나요? 그 말이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했나요? 아니면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나요? 어떤 말은 포장된 칼입니다. 어떤 말은 칼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그것을 가르는 힘은 바로 당신의 사유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 힘을 이미 지니고 있음을. 오늘 철학은 속삭입니다. 어릴 적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넌 아직 몰라서 그래. 그건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야. 이 말들은 때론 보호였지만 자주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성숙을 타인의 권위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유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누구의 말도 그 자체로 진리가 될 수 없다고 했지요. 심지어 부모의 말이라 해도 그 말이 나를 억누르고 내 판단을 대신한다면 그건 철학이 아닌 복종이라고.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위해주는 말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 말은 든든하고 편하고 때론 구원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조언과 가스라이팅의 결정적 차이는 자기 판단의 유무에 있습니다. 진짜 조언은 이건 내 생각이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이게 맞아. 넌 틀렸어 라고 닫아버립니다. 어떤 말은 내 안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어떤 말은 내 생각을 비합리적이라며 지워버립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내 생각을 너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말은 그 사람이 아닌 그 말의 구조를 보아야 한다고. 그 말이 아무리 애정을 담은 것처럼 들려도 당신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면 그건 조언이 아닌 통제입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일수록 우리는 경계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한다고 믿기에 그의 말도 무심코 받아들이게 되지요. 하지만 철학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말일수록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지라고. 나는 지금 이 말 앞에서 나로 남아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편안한가 아니면 죄책감으로 물들고 있는가? 가스라이팅은 자주 죄책감으로 나를 묶습니다. 그 사람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죄책감, 그의 논리에 동의하지 못하는 죄책감, 그의 실망을 야기한 것 같은 죄책감. 그 감정들은 모두 조언이 아니라 통제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입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자유란 타인의 시선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당신은 그 말을 들은 후 더 자유로워졌나요? 아니면 더 작아졌나요? 진짜 조언은 당신 안의 힘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힘을 잊게 만듭니다. 그 말을 다시 곱씹어 보세요. 그 말은 당신을 향해 열린 길이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기대를 향해 난 좁은 문이었나요? 철학은 말합니다. 진심은 질문을 열고 통제는 해석을 강요한다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일은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요한 반란입니다. 모든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진심에서 오는지 아니면 권력에서 오는지 그것을 구별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조언과 가스라이팅의 가장 미묘한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종종 숨겨지고 대신 말의 형식만이 친절함을 가장합니다.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래. 그건 널 위한 조언이야.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이 말들은 어쩌면 사랑보다도 더 깊은 통제일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사랑은 말이 적다고. 진짜 조언은 조용히 건넵니다. 당신이 기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지만 당신의 선택을 대신하지는 않지요. 가스라이팅은 다릅니다.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기준 속에 당신을 꼭 맞게 끼워 넣으려 하지요. 그들은 당신이 잘못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험하게 그들이 정한 방식대로 당신이 살아주길 바랍니다. 그 말 속에 내 존재는 얼마나 남아있나요? 그 조언이란 이름의 언어 뒤에 나는 지금 얼마나 사라져가고 있나요? 철학자 헤겔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기 존재를 구성한다고. 그 말이 인정인지 조종인지를 우리는 관계 속에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그 인정이 사라졌을 때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던져진 말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내가 부족한 걸까? 그 사람이 맞는 걸까?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닐까? 하지만 진정한 철학은 그 모든 물음 앞에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다시 묻는 힘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왜 이 말을 듣고 나서 작아졌는가? 나는 지금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 말이 나에게 던진 감정은 죄책감인가? 책임감인가? 스토아 철학자들은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내면에 더 오래 머무르라 했습니다. 그 말이 지나간 후 남겨진 마음의 흔적이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조언인지 아니면 가면을 쓴 통제였는지를. 말은 곧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어떤 모양으로 드리워지는지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철학은 그 그림자마저 외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속에 진실이 숨어 있으니까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 사람 눈치를 보고 있지? 왜 그의 말 앞에서 나는 항상 틀린 사람이 되는 걸까?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감지한 겁니다. 그 말이 조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당신의 자율성을 서서히 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말이란
덕과 이성이 함께할 때 생겨난다고. 그는 진정한 설득은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운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 했지요.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동의하도록 기분을 흔듭니다. 기분이 나쁘면 당신 탓, 기분이 좋아도 그들의 공. 언제나 당신의 감정은 그들의 기준에 따라 해석됩니다. 이쯤 되면 조언은 메시지가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도구, 그들의 불안을 덮기 위한 도구, 혹은 그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그러니 당신은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말을 하면 왜곡되거나 비난받고, 침묵하면 인정한 셈이 되어버리는 그 모순된 말의 세계 속에서 노자는 이런 경우 말을 멈추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말에 대한 판단은 결국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만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조언이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킬 때 그 파문이 어떤 울림을 남기는지를 당신은 가장 잘 압니다. 말은 나를 향한 것이지만 진짜 조언은 나의 내면에서 반응합니다. 수용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반응이 아니라면 그건 이미 조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닐 때도 있다고.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한다고. 그 사람의 말이 당신에게 상처로 남았는지 자극으로 남았는지 그 구분은 중요합니다. 상처는 당신을 침묵하게 만들고 자극은 당신을 사유하게 만듭니다. 진짜 조언은 당신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다시는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조언은 당신의 내면을 향하게 하고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불안을 확대합니다. 조언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한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 차이를 느끼셨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말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묻는 자, 사유하는 자, 그리고 자신을 지켜내는 자입니다. 당신이 들은 말은 참으로 논리적이었습니다. 어떤 허점도 없어 보이고 말하는 이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신 마음 어딘가엔 잔잔한 저항이 일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납득이 되지 않았던. 그건 당신의 이성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반응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진리란 설명이 아니라 드러남이다. 어떤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 말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조언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가스라이팅은 방어를 유도합니다. 조언은 당신의 불안을 수면 위로 꺼내지만 가스라이팅은 그 불안을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래. 그 정도 말도 못 받아들이면 문제야. 이런 말은 진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가입니다. 조언의 탈을 쓴 판단이지요. 좋은 조언은 당신의 해석을 기다립니다. 그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 묻고 당신의 감정을 존중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감정을 무효화합니다. 그건 내 착각이야. 난 그런 뜻 아니었어. 왜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과 해석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에게 침묵하게 되지요. 침묵은 철학에서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것이 외부의 억압에서 비롯되었다면 더는 성찰이 아니라 상처입니다. 칸트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삶은 다른 사람의 목적에 끌려다니는 삶이라 했습니다. 그가 말한 자율성은 내 안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는 힘입니다. 조언은 그 힘을 북돋아줍니다. 가스라이팅은 그 힘을 잘라냅니다. 관계란 늘 조심스러운 균형입니다. 특히 말이 오갈 때마다 누가 더 옳은지를 따지는 관계라면 그 안에서 당신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진짜 조언은 옳고 그름보다
당신 다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 속에서 당신이 남기를 바라는 말. 그 말이 있었나요? 그 말이 당신을 덜 외롭게 했나요? 그 말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했나요? 아니라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자율성의 자리에 철학은 조용히 등을 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조금씩 깨어날 테니까요. 가끔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누군가의 말에 당신은 조금씩 무너졌을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은 언제나 정당했고 그 사람은 늘 오른쪽에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정당함이 왜 자꾸만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오름이 왜 당신의 말문을 막았을까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폭력은 선의를 가장한다고. 그는 그것을 도덕의 폭력이라 불렀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바로 이 선의를 무기로 삼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한다 말하지만 그 말 뒤에는 늘 넌 틀렸고 나는 옳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이유는 말이 날카로워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정당함과 애정이라는 이중의 옷을 입고 있어서 당신은 반박할 틈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당신의 감각은 둔해지고 당신의 자존은 깎여나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가장 교묘한 지배는 상대가 지배당하는 줄 모르게 하는 것이라고. 가스라이팅은 이 원리를 관계 속에 스며들게 만듭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널 비난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말하는 거야. 그건 내 입장에선 당연한 생각이야.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이 말들은 겉보기엔 평범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점점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조언은 당신의 감정에 반응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감정을 비정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신뢰가 무너진 자리엔 다른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됩니다. 당신은 늘 그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의 시선 속에서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때 철학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스토아의 철학자들은 타인의 판단보다 스스로의 내면을 기준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그 내면이 흐려졌을 때 우리는 다시금 되묻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말을 듣고 주눅이 들었지? 이 말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이 말을 듣고 나는 더 나아졌는가? 아니면 작아졌는가? 그 질문 하나하나가 당신 안의 사유를 깨우는 불씨입니다. 그 불씨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한번 깨어난 철학은 다시는 잠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원하는 말은 당신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당신에게 없었다면 이제부터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나는 나를 믿어도 괜찮다. 철학은 언제나 그 말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말은 들리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만듭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나쁜 의도로 말한 건 아니니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당신의 해석을 잠식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점점 더 견고한 진실처럼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진실은 단단한 게 아니라 투명한 것이라고. 조언은 투명합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당신 마음속에 명확하게 떠오르지요. 가스라이팅은 흐립니다. 시작은 나를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욕구를 위한 말로 귀결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들이 바라는 쪽으로
당신이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로고스,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 그 말이 이성적으로 타당하고 감정적으로 다가오며 무엇보다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진실해야 한다고. 가스라이팅은 로고스와 파토스를 교묘하게 조작합니다. 그럴듯한 이유와 진심처럼 보이는 감정. 하지만 에토스, 즉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왜곡되어 있다면 그 말은 결국 조언이 아니라 조작에 가까운 겁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자유란 타인의 의도를 꿰뚫는 순간에 태어난다고. 그 의도가 사랑을 가장하고 있든 도움을 가장하고 있든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그 의도를 꿰뚫는 직관입니다. 그 감각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니까요. 진짜 조언은 당신이 자신을 지키는 힘을 믿게 해줍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그 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차이를 분별하려면 말이 아니라 말이 지나간 후에 당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 당신은 마음이 가벼웠나요? 아니면 묘하게 무거워졌나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당신은 더 자유로워졌나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더 맞춰야 할 것 같았나요? 철학은 대답보다 이 질문들을 끝없이 던지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그 질문 속에서만 당신은 비로소 그 조언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실수를 지적해 줄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배워왔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지적이 반복될수록 자신감은 줄어들고 당신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도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용한 압박이었을까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진짜 조언은 상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리는 일이라고. 말로 가르치기보다 그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게 묵묵히 옆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조언이라고. 가스라이팅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금 당장 바뀌길 원합니다. 그들의 기준에 맞게, 그들의 기대에 맞게, 그들의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조급함을 너를 위한 말이야라는 포장지로 감싸지요. 그 말이 반복되면 당신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왜 또 실망시켰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맞춰줄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를 조정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당신에게 되묻습니다. 누구의 기대를 살기 위해 당신은 지금 당신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진짜 조언은 당신의 실수를 관찰하게 하고 거기서 배움을 찾게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실수를 정체성처럼 덧씌웁니다. 넌 원래 그래. 항상 이런 식이야. 왜 넌 항상 문제야? 이 말들은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겨눕니다. 그 말 앞에서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실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적인 존재로 전락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판단을 지키는 힘을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그 판단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은 철학을 다시 꺼내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적한 그 말. 그 말은 당신의 어떤 행동을 향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당신 자체를 겨눈 말이었나요? 그 말 이후 당신은 더 나아졌나요? 아니면 더 움츠러들었나요? 철학은 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귀하지만 자신을 부정하는 일은 위험하다고. 조언은 당신을 돌아보게 하고 가스라이팅은 당신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 말들이 당신 안에 남긴 잔향을 지금 천천히 되짚어 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말보다 더 정확한 진실을 발견할 겁니다. 당신 마음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당신을 위했던 건지, 당신을 길들이려 했던 건지를. 조언이란 말은 참 부드럽습니다.
어깨를 토닥이는 손처럼, 걱정을 품은 눈빛처럼 한없이 너그러워 보이지요. 하지만 어떤 조언은 그 부드러움 속에 날이 서 있습니다. 그 말이 다정하게 들리면서도 당신을 마치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든다면 그건 정말 당신을 위한 말일까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존재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것이라고. 그 말이 사랑에서 나왔다면 당신은 그 말 뒤에도 여전히 괜찮은 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조언의 말투를 빌려 당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조건 지웁니다. 이래서 너는 힘든 거야. 그렇게 하면 누가 널 좋아하겠어?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 해주겠니? 이 말들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엔 판단, 평가, 지배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점점 그 사람이 정한 좋은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마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되지요. 조언은 당신이 성장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사라지는 길을 강요합니다. 성장은 시간이 필요하고 실수가 허용되며 무엇보다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당신에게 시간을 주었나요? 실수를 받아줬나요? 당신의 선택을 지지했나요? 아니라면 그건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조언이라는 언어를 빌려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철학자 데카르트는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생각이란 누군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그 말이 정말 나에게 맞는지를 계속 묻는 힘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철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을 사랑했다면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조언을 원했다면 그 말 이후에도 당신이 여전히 당신답게 남아있기를 바랐을 겁니다. 철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사랑은 상대가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곁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당신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 말들을 이제 다시 이름 붙이세요. 조언이 아니라 조종이라고.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들은 말은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자주, 조용히 당신을 흔듭니다. 특히 조언이라는 이름의 말일수록 그 흔적은 깊고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움이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기에 당신은 의심을 멈췄고 방어를 늦췄고 자신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린 마음에 조언이 아닌 조종이 스며들었을 때 당신은 그게 아프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게 되지요.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성의 언어가 아닌 심장의 언어로 듣는 것이라고. 당신이 그 말을 듣고 논리적으로는 맞다 여겼지만 심장이 불편했다면 그건 이미 철학이 멈춰선 지점입니다. 조언은 생각을 넓히게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감정을 왜곡시킵니다. 당신이 너무 감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당신이 자꾸 문제를 만드는 사람처럼, 그리하여 결국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 자기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무언가 불안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고 그 말들이 당신의 삶을 점점 그 사람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면 그건 결코 조언이 아닙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힘은 남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 그 말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철학이라는 등불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맞는 말이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자신을 꺾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 당신의 의심, 당신의 침묵까지도
모두 진실의 흔적입니다. 그 말이 당신을 더 생각하게 했나요? 더 두렵게 했나요? 그 말이 당신을 더 당신답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더 작게 만들었나요? 이제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조언과 가스라이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철학의 힘입니다. 그것이 당신 안에 깨어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누구도 당신에게 다시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조종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 말들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고, 철학은 그 감각을 다시 믿으라고 속삭였을 뿐이니까요. 그 믿음 하나가 당신을 지켜냅니다.